다음으로 삽입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삽입정렬 알고리즘은 어디에다가 삽입한다, 끼워 넣는다 이런 얘기겠죠. 자, 어디에 끼워 넣느냐면 전체 데이터가 앞에 어느 부분은 이제 정렬된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에 이제 정렬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제 이 정렬 안 된 부분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얘를 정렬된 부분에 적당한 위치로 끼워 넣는다, 삽입한다.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삽입 정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배열의 정렬된 부분 이제 앞부분에 위치하겠죠. 그리고 정렬 안 된 부분 뒷부분에 있게 하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정렬 안 된 부분에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된 부분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정렬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얘가 적절한 위치가 어디겠어요? 정렬 위치가 이 40과 60 사이에 들어가야 이제 적절한 위치가 되겠죠. 이렇게 이제 얘를 집어넣으면 70, 60, 50, 40은 원래대로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렬된 데이터가 되겠죠. 다시 정렬 안 된 부분에 그 다음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를 또 적절한 위치로 넣습니다. 이게 이제 제일 앞으로 가야 되네요. 자,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맨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앞쪽으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렬되겠죠. 자, 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의 이제 그 동작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앞부분에 어느 부분이 이제 정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. 그러면 정렬 안 된 부분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임시 공간에다가 어느 공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하고 바로 나의 앞에 있는 얘하고 비교를 해봅니다.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얘를 뒤로 이렇게 옮깁니다.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. 비교를 하게 되면 내 임시 데이터보다 앞에 있는 것이 크다 그러면 뒤로 옮깁니다.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봅니다. 비교를 했더니만 그 앞에 있는 데이터가 더 작다라고 그러면 그 뒤의 위치, 요 위치가 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됩니다. 자, 이 과정이 지금 이제 그림으로 차례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. 자, 50을 빼서 임시 데이터에다 넣어 놓은 다음에 비교를 해서 70이 더 크면 뒤로 이렇게 옮긴 거죠. 다시 이제 50하고 60하고 비교하는 거죠. 비교해서 60이 더 크죠. 그러면 이제 또 뒤로 옮겼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40하고 비교를 하는데 40이 더 작아요. 그러면 그 뒤에 위치에다가 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정렬된 부분과 정렬 안 된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겠죠. 처음에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맨 앞에 데이터 하나 요것만 놓고 보면 요거 자체는 정렬이 된 거죠. 그래서 맨 초기 상태에는 맨 앞에 이제 정렬된 데이터가 하나 있다.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있는 위치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삽입을 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앞에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앞에 정렬된 부분에 삽입을 하면서 정렬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되겠습니다. 예, 정렬 안 된 부분 중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을 정렬된 부분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정렬 순서가 유지되도록 삽입을 하게 되면 정렬된 부분의 숫자가 하나 늘어나겠죠. 대신에 정렬 안 된 부분의 숫자는 하나 줄겠죠.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집어넣으면
아무도 원소가 남지 않게 다 삽입을 하면 정렬이 끝나겠죠.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렬된 부분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때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원소 요거 하나가 정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배열에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배열의 첨자가 0부터 시작하죠. 맨 끝은 이제 n-1이죠. 맨 앞에 있는 0번째는 요거 하나는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시작할 수 있죠. 그러면 정렬 안 된 부분에 앞에서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은 1번이 삽입이 되면 그 다음에 2번이 삽입이 되면 3번 이렇게 해서 n-1번까지 차례차례 앞에 정렬된 부분에 삽입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포문이 1부터 n-1까지 차례차례 삽입을 합니다. 그래서 i 위치의 데이터를 앞부분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i 번째 데이터가 삽입이 돼야 되면 여기 i라고 해볼까요? 자,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정렬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정렬되어 있고 여기는 정렬이 안 되어 있다라고 치면 여기 i 번째 데이터를 앞쪽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치면 이 데이터를 임시 공간에다 그렇게 저장을 한다 그랬죠. 이 임시 공간이 current element라고 하는 변수로 이름을 붙였네요. 그래서 AI 위치 현재 값을 이 위치에다가 세이브를 해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하는가요? 그 앞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차례차례 비교를 하죠. 이 앞에 있는 위치가 J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위치 바로 앞이 i-1이죠. 그래서 J를 i-1이라고 한 다음에 이 AJ 값하고 현재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현재 값보다도 AJ 값이 더 크면 이 AJ 값을 뒤로 자리를 하나씩 이렇게 뒤로 옮기게 되죠. 그래서 이 AJ 위치의 값을 그 다음 위치로 옮깁니다. 그 다음 위치니까 J 플러스 1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계속 옮기는데 언제까지 옮기느냐 하면 나보다도 더 작은 값이 나오는, 그래서 나보다도 크면 자리에 옮기는데 나보다도 더 작으면 이 반복을 이제 끝내는 거죠. 혹시 맨 앞까지 했는데 여전히 내가 제일 작아요. 근데 그 앞쪽은 없죠.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데 0까지 다 가서 그 앞,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면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죠. 그래서 J가 0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반복을 하고 음수가 되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 J가 하나씩 줄어들잖아요. 이 J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-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데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때는 언제 빠져나오느냐면 나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면 빠져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J가 이 current 아이템보다 더 작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위치에 이 current 아이템을 넣어야 되죠. 그래서 AJ 플러스 1 위치에다가 current 아이템을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i 번째 값이 적당한 위치로 갔어요. 이 i 번째 값이 적당한 위치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위치로 i가 하나 1 증가하면서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이 i가 정렬이 되면 i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또 적당한 위치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위치를 적당한 위치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n-1까지 i가 1부터 n-1까지 이 아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정렬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앞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예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정렬되는 과정을 이제 그 예제로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일단 맨 처음에 이 밖에 있는 i 있죠. 요 i 포문에 요 i가 1부터 2, 3, 4 이렇게 해가지고 n-1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하면서 반복합니다. 자, i가 1인 경우에면 요 1을 이제 커런트 아이템에 집어넣는 거죠. 자, 1을 커런트 아이템에 집어넣습니다. 넣고 J는 뭐가 되나요?
J는 i-1이니까 얘가 J가 됩니다. 그죠? J. 봤더니만 J가 더 큽니다. 그러면 이 J의 값을 뒤로 옮깁니다. 자, 옮겼죠. 그러면 이제 J가 하나 더, 지금 현재 J가 0에 가 있는 거죠. 하나 더 앞쪽을 보죠. 하나 더 앞쪽을 보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. 마이너스 1이 되면 아까 while문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반복되지, 음수가 되면 while문을 빠져나오죠. while문을 빠져나오면 이 J는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어요. 그럼 거기 플러스 1 위치, 다시 말하면 0 위치에다가 현재 값을 넣습니다. 이게 이제 i가 1일 때 반복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위 위치에 있던 값이 앞에 정렬된 위치에 들어가서 1까지가 이제 정렬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i가 2가 되면 여기까지가 정렬된 거고, 요 2의 위치의 값을 앞에 있는 정렬된 위치에 적당한 위치로 넣어야 되죠. 자, 그래서 요 2에 있는 50을 커런트 아이템에다가 일단 넣어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J는 그 앞에 있는 위치니까 얘가 J가 되죠. 이 AJ 값하고 커런트 아이템하고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 것이 크면 while문을 반복하는데 크지가 않아요. 크지가 않으니까 바로 while문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위치에서는 J 플러스 1, J 플러스 1이면 이 위치죠. 그 위치에 자기 값을 도로 집어넣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리에 그대로 이제 들어간 셈이네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i가 3일 때 봅니다. i가 3일 때면 이 i 3의 위치의 값을 커런트 아이템에 넣고 j는 2, 그 앞에 있는 2부터 이제 시작하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AJ 값이 커런트 아이템보다 더 작아요. 그러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J 플러스 1 위치에다가 도로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기 자리에 도로 들어가네요. 자, 이게 이제 i3일 때고요. 그 다음 위치가 이제 i4가 됩니다. 이제 i4에 있는 이 값을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i4에 있는 이 값을 커런트 아이템에 넣고 j는 3부터 시작해서 커런트 아이템하고 비교합니다. 커런트 아이템하고 비교해 보니까 90이 더 크죠? 그러면 90을 그 다음 위치로 옮깁니다. 90이 그 다음 위치로 옮겼네요. 그럼 J는 이제 하나 전진합니다. 그럼 J가 이제 요 위치가 되네요. 자, 여기에 커런트 아이템 20보다도 더 크죠? 그러면 뒤로 옮깁니다. 자, 뒤로 옮겨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J를 또 하나 앞쪽으로 전진을 시켜야죠. 40이 20보다 더 큽니다. 그럼 40을 또 뒤로 옮겨야죠. 자, 뒤에 옮겼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가 지금 J가 여기가 있는데 J를 또 1 전진시키면 요 위치가 되죠. 요 위치는 10이 들어있어서 현재 값 20보다 더 작아요. 그러면 J 플러스 1 위치, 요 위치죠. 요 위치에 커런트 값을 넣습니다. 그러면 요게 지금 원래 커런트 값 20이 A1에 들어가게 되죠. 이렇게 하게 되면 A4까지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렬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5를 이제 그 앞에 위치에 이제 또 넣어야 되겠죠. 그래서 i가 5일 때 여기 지금 그림하고 예지가 안 맞네요. 잠깐만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5가 80이네요. 예. 예, 요 위치에 80이 있었는데, 예, 앞에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요걸 넣어야 되는데, 요걸 이제 커런트 아이템으로 이제 넣어 놓고, J는 그 앞에 있는 위치를 가르치는데, J의 값이 90이 더 크죠? 그러면 요걸 뒤로 옮깁니다. 그 다음에 J가 하나 전진합니다. J가 전진해서 보니까, J에 있는 50이 80보다 더 작죠? 그러면 이제 J 플러스 1 위치, 요 위치죠. 요 위치에 현재 아이템 80이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한 결과가 여기 지금 80이 요 위치에 있고 90이 5의 위치로 옮겨졌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i가 6일 때, 6일 때 한번 볼까요? i가 6일 때는 요 30을 커런트 아이템에 집어넣고, 요 커런트 아이템에 여기 넣었다 칩시다. 자, 커런트 아이템에 넣고 j는 요 5의 위치부터 해야죠. 자, 5의 위치 봤더니만 커런트 아이템 30보다 더 크죠? 그럼 90이 뒤로 가고 J는 1 증가하고
80이 30보다 더 크죠? 뒤로 옮기고 J는 1 증가하고 50이 30보다 크죠? 뒤로 옮기고 40이 30보다 크니까 40이 뒤로 옮겨지고 J가 1 증가했는데 J가 20이에요. 이번에는 20은 30보다 작으니까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현재의 J 다음 위치 요 위치에다가 current item 30을 넣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거죠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정렬이 끝났어요. 이제 마지막 7번째 걸 지금 넣습니다. 7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죠. 이걸 current item에 60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90이 크니까 90을 뒤로 옮기고 80이 크니까 뒤로 옮기고 50은 더 작네요. 그럼 그 다음 위치 여기에 현재 값 60을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렬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삽입 정렬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왔느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달라집니다. 다시 말하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 그리고 평균적인 경우 최선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악의 경우에는 이 밖에 있는 이 포문이 1부터 시작해서 그죠? 2 해가지고는 n-1까지 차례차례 반복하면서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넣는 작업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밖에 있는 포문이 n-한 번 반복됩니다.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i가 1일 때는 여기 1일 때는 앞에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자리 이동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. 아무리 많아도. 그 최악의 경우에는 이 while문이 한 번 수행됩니다.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운 좋으면 얘가 더 커서 얘하고 비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따지니까 얘하고 비교해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얘하고 비교해서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모든 경우에 자리가 차례차례 옮겨지겠죠.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의 while문의 반복이 있습니다. 세 번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?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를 따지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이 자리 이동이 되고 그 앞에 있는 게 자리 이동, 그 앞에 있는 게 자리 이동 이렇게 해서 세 번이 일어납니다. 마지막 i가 n-1일 때 n-1일 때 요 마지막이죠. 얘가 앞에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자리 이동이 생겨서 n-한 번 수행이 될 거예요. 이 과정을 다 더하면 1 플러스 해가지고 요 숫자를 다 더해야 되니까 2분의 n-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콤플렉시티 비고로 나타내 보면 콤플렉시티가 5의 n 제곱이 되겠죠.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최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최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, 제로 번째가 이제 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고 자, 첫 번째 걸 비교하는데 얘가 더 작아요. 그럼 한 번 비교하고 그냥 제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. 자,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했더니만 얘가 더 작아요. 앞에 있는 게 더 작아요. 그러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.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했더니만 얘가 더 작아요. 그럼 제자리에 있는 거죠. 그래서 항상 한 번 비교하고 while문을 그냥 빠져나옵니다. 그러니까 매 반복문마다 한 번 비교하니까 따라서 while문이 한 번씩 n-한 번 반복되니까 n-한 번의 while문의 내부가 실행이 됩니다. 왜냐하면 한 번 실행되니까 while문의 내부가 그러니까 이제 콤플렉시티가 5의 n이 됩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언제냐면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는 얘가 제일 크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더 작죠. 얘가 더 작죠. 이렇게 하니까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례차례 한 번씩만 비교를 해도 됩니다. 이게 이제 최선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. 이걸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얘가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자리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. 이 과정이 이제 n-한 번 반복되니까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4분의 n 제곱 이걸 이제 컴플렉스로 나타내면 그냥 똑같이
5의 n제곱으로 표시되겠죠. 그래서 평균적인 경우에도 5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삽입정렬 알고리즘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입정렬은 데이터가 거의 정렬되어 있고 조금만 이제 정렬 안 된 것이 있을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자리 이동이 좀 적어서 다른 알고리즘보다도 더 빨리 실행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전체 데이터에 한 20% 정도만 정렬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정렬된 형태의 데이터다. 이런 경우는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 앞에 있는 버블이나 선택 정렬 알고리즘보다 더 빠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 삽입 정렬이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삽입 정렬이 평균적으로 5의 n제곱, 최악의 경우에 5의 n제곱의 콤플렉시티를 갖지만 퀵 정렬이나 합병 정렬은 평균적인 경우가 5의 n 로그 n을 가지니까 이 퀵 정렬이나 합병 정렬이 평균적인 경우에 성능이 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만, 데이터가 작으면 오히려 퀵 정렬이나 합병 정렬보다 이 삽입 정렬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퀵 정렬이나 합병 정렬의 경우에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니까 데이터를 분할하고 다시 그것을 또 분할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쪼개 나가는데, 우리 앞에 3장에 의해서는 하나 남을 때까지 이렇게 쪼개 나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느 일정한 개수 한 20개 정도 혹은 하여간 어느 일정한 개수로 줄어들면 더 이상 퀵 정렬이나 합병 정렬의 그 순환적인 분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퀵 정렬과 합병 정렬의 입력 크기가 어느 정도 작아지게 되면 순환 호출을 멈추고 삽입 정렬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팀소프트라고 하는 퀵 정렬 이게 이제 변정 알고리즘이 있는데, 이 경우에는 입력의 크기가 64보다 작으면 삽입 정렬을 한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퀵 정렬이나 합병 정렬을 사용할 때 입력의 크기가 데이터 개수가 64 이하면 삽입 정렬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삽입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